나르시시스트하고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랑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타인을 착취하는 건 물론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보다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쩌면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해로운 성향을 가진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을 우리말로 자기애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르시시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하고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랑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 과시가 심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하고 공감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둘 다 비슷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요, 생각보다 수치심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다, 이런 거 절대 참지 못하죠. 또 하나, 나르시시스트는 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야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자기애는 좋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본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애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나르시시즘은 뭐냐? 이게 자기애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자아도취라고 번역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적절합니다.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뻑이죠. 그냥 나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목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갈등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착취하는 건 물론이고 갈등 상황을 유발해도 괜찮아요.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서 일도 아주 잘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직원이 왔는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가 있는데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하고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당한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는 걸 찾으면 그걸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무기력감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침묵해서 상대방을 더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는요, 하급자가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건강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렵죠. 특히 독재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알려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의 성격 특성을 조사해보면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 뭐냐면 상대방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주목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이익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희생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희생이 있어도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00% 나르시시스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조직에 있는 전체 구성원들이 의도하지 않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승진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 계시다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나르시시즘이 뭔지,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단어와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고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